꿀맛이야. 프로폴리스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거 봐봐요, 배우님. 네. 이거 잡으면 열리잖아요. 안 그죠? 이렇게 잡으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없어. 이거 있고 없고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어디 놀러 가잖아. 그러면은 뒤에서 짐 뺄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애기 먼저 태울 때도 이렇게 잡고. 근데 이거 꼭 양치하면서 해야 돼요? 이거 광고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수아즈라고 이마트에도 들어가는 제품인데 지금 이거는 프로폴리스 들어가 있는 꿀맛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애기들 치약처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글리세린. 치약에 모두 다 들어가는 글리세린이 천연이다. 그래서 양치 끝나고 먹어요? 아니 먹어도 돼요. 아 그래? 천연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어서 먹어도 된다. 솔직히 여러분들 그 양치하시고 먹지 마세요.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다만 저는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이 정도로 완벽하게 천연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는 치약이기 때문에 먹어도 안전하다 정도로만 생각해줘도 되는 거지, 치약을 먹어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네, 먹어도 안전하다. 천연 글리세린, 수아즈, 프로폴리스 맛. 애기들도 양치를 잘할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거 뒤에 없어요. 네, 뒤에 없고 저 출발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로입니다. GV80 신차 발표회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일주일 정도 계속 오랫동안 한 500km 정도 타보면서 좀 그래도 장시간 운전해보고 이래저래 여러가지 해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많이 다르더라. 저 처음 탔을 때 비교해서 좀 달라진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운행하기 이전에 이 가죽 있죠? 가죽이 솔직히 자, 그 보그를 되게 오랫동안 타고 다녔는데 그 보그의 가죽 느낌을 사실 잊을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이 대시보드 가죽은 보그급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이 시트 있죠, 몸에 닿는 시트, 이 몸에 닿는 시트의 가죽 느낌은 보그의 뺨싸다구를 후려갈기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시트가 허벅지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감기는 부분 있죠? 허벅지가 끝나는 부분, 이쪽의 마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이렇게 다리를 딱 지지해주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랑 아무튼 착좌감, 가죽의 느낌, 이 컴포트함, 몸에 감기는 느낌, 여러 가지가 정말 다 너무 완벽한 가죽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냄새도 좋아. 현대차에서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네이비 컬러랑 매칭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실내가 사실 이 컬러가 갑인 것 같다. 네, 요 갑. 아이보리보다 이게 좀 때 타는 것도 좀 덜 보일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운전하면서 사실 이제는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그 고급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차차 외관은 타면은 안 보여요. 운전자는 안 보여.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석에 제일 많이 앉아 있는데 정작 내 차 디자인을 나는 볼 일이 주차하고 나서 내 차 어딨지? 차 타러 갈 때, 요럴 때 말고는 사실 내 차 디자인을 운전자는 볼 일이 없단 말이죠. 그만큼 요즘에 이제 실내 디자인 그리고 실내 컬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해지고, 또 그런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제조사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 베리에이션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 밝은 컬러 관리하는 거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GV80 구매 예정이신 분들, 뭐 그랜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밝은 컬러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요즘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난리잖아요. 차 안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이제 뭐 내기순환으로 많이 돌려놓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또 내기순환으로 다니면 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또 졸음운전을 할 수 있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자, 이거는 국산차 최초 적용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GV80 같은 경우에 국산차 최초, 제네시스 브랜드도 최초로 에어컨 필터, 이 캐빈 필터라고 하죠. 캐빈 필터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수입차들도 가끔 이렇게 2개 적용하는 차종들이 있어요. 고급 차들일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우 박스에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엔진룸 열면 조수석 쪽 앞쪽으로 필터가 큰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빈 필터가 총 2개. 그래서 미세먼지가 요즘처럼 이렇게 심할 때 조금 더 안심하고 차량 안에서 편하게 숨 쉴 수 있다. 솔직히 이거 뭐 공기청정기랑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차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네, 이렇게 필터가 2개 들어간 거는 굉장히 좀 칭찬해 줄 만한 일이다.
자, 바로 주행 느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잠깐 타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엔진 자체가 이렇게 리스폰스가 막 좋은 그런 세팅은 아니에요. 악셀을 한번 왕 하면 차는 분명히 반박자 늦게 움직여줍니다. 모하비도 사실 얘보다 더 빠른 리스폰스 그리고 더 빠른 변속감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악셀을 밟으면은 왕 밟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도 아니야, 하나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왕 이제 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이 사실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고의적으로 세팅을 이렇게 한 것 같다, 왜냐면 국내 소비자분들 중에서 또 나이가 또 지그시 드신 소비자분들 중에서는 그 또 X5처럼 악셀레이터에 발을 댔을 때 너무나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그걸 또 불편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거는 의도된 세팅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그 의도된 세팅이 맞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신차 발표회 때 운전을 해볼 때는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만 계속 가지고 놀았는데, 지금 차를 가지고 와서는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해놓고 지금 또 많이 운전을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다니면 뭐가 다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산차를 통틀어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엔진 리스폰스의 변화 폭이 가장 큰 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스포츠 모드에 놓으니까 약간 X5와도 비슷한 그런 리스폰스를 보여준다. 지금 보세요.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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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이게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는 신호가 바뀌고 나서 처음 출발을 할 때 그때 느낌조차도 너무 답답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느낌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서 달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다운시프트가 돼요.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미션이 다운시프트를 해주면 뭐합니까? 미션과 엔진이 늦게 물려버리면 굼뜬 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조차도 컴포트 모드에 대비하면은 굉장히 그 변화의 폭이 커요. 확 느껴질 정도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X5처럼 막 디젤 차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에 엄청난 재미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와 리스폰스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컴포트 모드에서의 그 너무나 좀 큰 답답함, 그 외에 보통 벤츠들이 2단 출발 세팅을 많이 해놓거든요. 그게 처음에 확 하고 치고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컴포트 모드에서는 벤츠는 항상 2단 출발을 기본으로 세팅을 합니다. 근데 거의 그거보다도 더 굼뜬 느낌인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런 느낌은 일단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시승 행사 때 잠깐 운전해 본 거와는 좀 가장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자, 다시 출발. 답답함 없어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근데 또 모르죠. 이제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이 운전하시기에, 혹은 또 이제 어르신들을 뒤에 태웠다거나 아이를 태웠다거나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에는 또 컴포트 모드가 편하게 와닿을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네, 라고 이렇게 한번 뭐 추측만 해보고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빠진 거는, 네, 일주일 동안 타본 결과 그 아쉬움이, 네, 더 커졌어요. 네, 자, 일단 스포츠 모드에서 승차감도 좀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다시 좀 컴포트 모드로 돌려놓고. 자, 일단 승차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하체 리뷰할 때 에픽 사장님과도 함께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앞범퍼 하단 아래쪽에서 보면은 빈잭들이 양쪽에 3개씩 있어요. 그리고 보닛을 열면 범퍼 상단에도 또 비어있는 잭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뒤쪽 서스펜션을 보면 그 서스펜션 스프링이 껴지는 그 위아래로 잡아주는 하우징 있죠. 그 하우징의 사이즈 자체가 그냥 저렇게 코일 스프링 하나만 걸기에는 유난히 좀 이 하우징 자체가 기본적으로 커요. 그 빵이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앞범퍼의 그 빈잭들은 왠지 에어댐퍼가 들어갈 걸 대비해서 컴프레셔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쪽 서스펜션에 코일 스프링이 붙는 그 위아래 하우징,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유 공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네, 이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모델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서스펜션 스프링 자리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앞쪽 범퍼에 저 빈잭들이 저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양쪽에 아니 총 위에까지 합하면은 앞 범퍼에만 총 7개 잭이 비어 있어요. 근데 이 제품 풀옵션이거든요. 얘는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요. 혹시 코너 레이더가 빠져 있나? 라고 해서 봤더니 코너 레이더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옵션에서는 저 잭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빈 잭이 앞에만 7개가 남는다. 네. 에어 컴프레셔가 들어가는 자리일 것 같다 라고 네, 이렇게 추측만 해보고, 그래서 현재 이 코일 스프링이 들어간 GV80의 승차감은 네, 제가 전에 잠깐 타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보다 사실 더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GV80에서 승차감만 똑 떼놓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자꾸 실망이라고 얘기하냐? 그 이유는 사실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게 GV90이 나올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차량은 대형 SUV를 표방하는 차량이고, 그리고 현대기아그룹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SUV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즈 자체도 이 차량과 경쟁하는 다른 수입 모델들과 비교하면 네, 분명히 대형 SUV로서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차 중량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고가 높고 어느 정도 부피감이 있고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차량에 에어 서스펜션이 조합됐을 때의 그 고급스러운 느낌은 정말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그 차량을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수도 있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격대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레인지로버 보그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왜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정말 왜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단순히 이뻐서? 단순히 뭐 간지 때문에? 허세 때문에? 단순히 실내가 고급스러워서? 물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레인지로버 보그를 타시면서 센터를 그렇게 들락날락 거리면서도 다음 차를 또 보그를 사시는 분들, 아니면 그렇게 고쳐가면서도 계속 보그를 타시는 분들께 다 여쭤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 진짜 근데 저만한 승차감이 없어, 저렇게 편한 차가 없어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그를 한 2년 동안 운전하면서 운전 습관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부피감, 그 중량감과 에어 서스펜션이 조합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로에서 고급스럽게 찰랑찰랑 하면서 다니는 그 느낌이 너무나 컴포트하고 안락하고 점잖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그 느낌을 느끼면서 운전하고 다니는 그 맛 자체가 있다는 얘기고, 결국 그 맛을 느끼다 보면 운전 자체도 나긋나긋하게 하고 다니게 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 무거운 SUV와 에어 서스펜션이 조합이 됐을 때 그 럭셔리한 승차감은 분명히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메리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GV80는 외형적으로 보나 사이즈를 보나 무게를 보나 이 실내의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보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야 마땅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자,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 이 큰 덩치를 가지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턴을 한다던가 급코너를 돌 때 이렇게 타각을 많이 준 상태에서도 차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주죠. 아무리 빨리 돌아도 네, 이 덩치를 생각하면 좀 놀라울 정도로 코너 그립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런 스포츠성을 갖게 된 데에는 이번에 새롭게 설계된 플랫폼, 이 플랫폼도 분명히 한몫하겠죠. 엔진룸만 열어봐도 국산차 중에서는 저 댐퍼 마운트가 저렇게까지 많이 누워있는, 저렇게까지 과감하게 댐퍼 마운트가 눕혀져 있는 차량은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G70보다도 더 누워있어요. 자, 그런데 다 좋은데 이 차량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얘는 이 럭셔리한 가죽 냄새 맡으면서 조용하게 나긋나긋 다니는데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 차다.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해봐도 그렇게 운전하고 싶어지는 차예요. 이 차 타고 뭐 3000cc 뭐 디젤 뭐 토크가 뭐 얼마고 달리고 싶지 않아요. 유턴을 빨리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와인딩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다분히 럭셔리한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차입니다. 스포츠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좀 뭔가 스포츠성이 좀 많이 느껴지는, 고속도로에 올려서 130, 140으로 크루징을 해봐도 정말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고, 방지턱을 막 뛰어넘어 다녀봐도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고, 전반적으로 너무 하드한 세팅이다. 방금 고속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물론 방지턱을 넘을 때 그 고급스러운 떨어질 때 그 받아주는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고속주행을 할 때도 에어 서스펜션의 그 진가는 계속해서 발휘가 되거든요. 이 도로라는 게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잖아요.
순간적으로 높낮이가 훅 꺼지는 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차량이 한 4, 5천만 원대에 나오면 뭐 GV 만약에 70이다 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할 텐데요. 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 8,800만 원이거든요. 이 가격을 생각했을 때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기승전 서스펜션이 아쉽다. 승차감이 좀 이 차량은 안 맞을 정도로 하드하다. 더 쉬운 말로 그냥 승차감이 좀 하드하다. 제 머릿속에 있는 GV80의 그런 이미지와 대입시켜 봤을 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 차는 잘 달리게 생겼어, 막 BMW처럼 막 쟤는 무슨 차든 일단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지, 약간 뭐 그런 이미지다. 그러면 또 이게 맞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또 BMW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이제 신형 G바디 X5가 이제 앞뒤 다 에어 서스펜션으로 바뀌었죠. 걔네는 보그의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원래 BMW가 가지고 있는 그 스포츠성을 둘 다 잡았거든요. 그거야 뭐 차값이 한 1천만 원 더 비싸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증강현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아직까지는 증강현실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는 증강현실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팔면은 과대 광고, 허위 광고까지는 아니고 과대 광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얘는 사실 실제 화면에 파란색 이 바를 만들어 주긴 했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내가 가는 길 앞에만 계속 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안내가 나올 때는 80m, 70m, 50m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증강현실이라면 그냥 우회전할 때 돼서 이렇게 화살표 하나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를 만들어줘야죠. 3D로 위로 이렇게, 자 이쪽 길입니다 이렇게 그 현실 세계 화면과 잘 버무려서, 그게 증강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뒷자리 공간, 지금 저희 이제 레카로 카시트, 레카로 제로원 카시트 2개 걸어놓고 가운데 사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처음 제가 느꼈던 것보다는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좀 넓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카로 영상 같은 경우에도 뒷자리에 카시트 2개를 걸고 사람이 얼마나 편하게 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은 또 이 영상을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행보조 장치 얼마나 작동 잘 되는지, 차선의 중앙을 얼마나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 차선 변경은 잘 되는지, 마찬가지로 아까 그 라이브 영상 요거 또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만약에 이 차를 지금 이거 거의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 돈 주고 살 거냐 라고 하면은 저는 안 삽니다. 네, 기승전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서 안 삽니다. 이 돈 주고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SUV는 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실내 고급스럽습니다. 승차감이 좀 하드할지언정 스포츠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라서 AS도 굉장히 좋습니다. 디젤차라서 연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서 저는 안 삽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모델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양치한 거, 저 아직까지도 지금 1시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배 안 아파요. 네, 천연 글리세린으로 만들어진 수화즈 치약, 이마트에서도 판매하고요. 그리고 저희 모타임몰에서도 판매하거든요.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많이 우리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감사합니다. 윤성민이었습니다.